이제 주목 2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산업입니다. 네, 저 또 이 소매 쪽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월마트 준비를 했습니다. 월마트 주가는 오늘 그냥 약보합이었는데요. 미국 최대 대형마트 체인이죠. 이 월마트나 뭐 이런 데는 사실 큰 이슈가 없으면 잘 다루지 않게 되는 기업이기는 한데 월마트에 대해서 오늘 보고서가 나와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이게 잠깐만요. 베어드가 아닌 파이퍼 샌들러였던 것 같은데. 우리 어제 베어드였잖아, 그죠? 그래, 이게 파이퍼 샌들러인데 제가 아마 베어드 요거를 어제 거를 그냥 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파이퍼 샌들러의 에드워드 이루마 애널리스트였던 것 같거든요. 요거 하여튼 그 뒤에 의견이나 요거는 제가 다 정리를 한 게 맞을 텐데 증권사와 애널 이름 요게 갑자기 순간적으로 어제 거였던 것 같은 생각이 잠깐 좀 듭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그냥 네, 참고하시고 좀 저희 PD님이 좀 찾아주세요. 그쵸, 파이퍼 샌들러 맞죠? 네, 이게 파이퍼 샌들러입니다. 베어드가 아니고요. 그거 좀 네, 죄송합니다. 자, 월마트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당초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네, 상향 조정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145달러에서 210달러로 45%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 32% 있다라고 언급을 한 건데 왜? 월마트가 계속해서 식품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어 라는 게 이유입니다. 근데 월마트가 우리가 좀 무겁고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또 성장주가 아니잖아요. 가치주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냥 안전하게 가져가시는 분들만 가져가서 관심이 없는데 얘도 그렇고 코스트코도 그렇고 52주 신고가 계속 행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월마트 왜 이렇게 가치주 무거운 주식을 앞으로 30%가 더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고 본 건지 이건 좀 볼만하거든요. 그래서 좀 봤습니다. 자, 월마트가 식료품 부분에서 경쟁력이 원래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월마트는 저희가 자주 다뤄서 말씀드리지만 최저가 전략 우리한테 와서 사면 진짜 가장 싸게 살 수 있어. 이 전략을 상당히 좀 마케팅화하는 뭐 그런 슈퍼마켓이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심화됐을 때 그때도 월마트가 수혜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 식료품 부분의 매출 비중이 크고 가격이 올라. 근데 월마트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른 데에 비해서 가격이 낮아. 그러니까 원래 월마트를 이용하던 중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고소득층에서도 월마트 고객으로 이전을 해. 그래서 수혜를 봐.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맞아요. 고소득층 고객을 이번에 많이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식료품의 인플레이션이 점점 완화가 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수혜주가 아닌 거잖아. 근데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 또 더 큰 수혜를 볼 수 있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월마트에도 뭔가 여력이 또 더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프로모션을 또 더 강화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이게 결국은 또 시장 점유율을 또 확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높아져도 낮아져도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지금 또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되잖아요. 이제 10월부터. 그렇게 되면 젊은 소비자들이 비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 수 없고 이들이 이제 또 월마트 고객화가 되어가면 그러면 월마트의 이쪽 부분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게 이 애널리스트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월마트도 아마 자체 브랜드 우리 그 이마트에도 노브랜드가 이마트 거 맞죠? 아닌가? 아, 피코크가 그건가? 그거는 다른 브랜드인가? 그래서 아무튼 그런 자체적인 브랜드들을 많이들 대형마트들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월마트도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거를 또 많이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게 되게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가 전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요 파이퍼 샌들러가 월마트에서 취급하는 그 자체 브랜드의 50개 상품들을 샘플링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자체 브랜드 가격이 유사한 요 품목의 다른 브랜드 대비 가격이 37%가 싸더래요. 평균. 이 얘기는 고객들에게는 우리가 진짜 더 싸요. 좋은 상품을 더 싸게 만들어서 고객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괜찮고 게다가 다른 브랜드들하고도 협상할 때 야, 우리 거 요거
100원에 파는데 니들 거 그래도 조금 더 낮춰야지. 이렇게 브랜드 협상 능력에 있어서도 이게 우호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이게 또 브랜드의 협상 능력이 좋아지면 그만큼 또 저가로 팔 수 있고, 이게 계속 선순환, 그런 점에 있어서 월마트 시장 점유율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애널이 집중한 것은 창고형 매장 사업부 샘스클럽입니다. 샘스클럽도 월마트 계열사잖아요. 근데 이 샘스클럽은 정말 가장 과소평가된 성장 동력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샘스클럽 안에서 또 자체 상표 멤버스 마크가 있는데, 이게 고객들의 만족도가 꽤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애널이 뭐라고 했냐면, 이 샘스클럽이 비독립 회사이기 때문에 그 월마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얘들이 정말 엄청난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멘텀들이 약간 감추어 있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뭐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본다면 이 월마트가 얼마나 성장 모멘텀이 있는지를 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샘스클럽의 연매출만 84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 애널이 이야기하기에는 이게 독립회사였다면, 내가 아마 뭐 월마트 따로, 샘스클럽 따로, 코스트코 따로 막 이렇게 또 분석을 했다면, 독립회사였다면 내가 분석하는 기업 중에 세 번째 규모의 소매 업체일 만큼 샘스클럽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샘스클럽의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이 최근 7개 분기 동안에 코스트코를 상회할 정도로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월마트에서 샘스클럽 매장을 앞으로 몇 년 동안 한 30배 이상 계속 넓혀 나갈 거야, 확장할 거야 라는 계획을 작년에 발표한 바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게 또 강한 성장 모멘텀이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식품사업부에서는 점유율을 점유율대로 높이고 샘스클럽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 동력을 갖추는, 그렇기 때문에 월마트 앞으로 30%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월마트, 이제 우리 월가의 전체적인 또 평가를 보자면, 근데 월마트 주가 보세요. 얘들은 진짜 방어주인 것도 맞고, 그쵸? 가치주인 것도 맞아요. 성장주처럼 이 등락폭이 심하지가 않습니다. 꾸준히 잘 올라가면서 작년에도 2% 하락이 그쳤고, 올 들어서는 지금 13% 정도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월가 애널 37명 중에서 30명, 81%가 월마트는 그냥 사세요 뭐 이러고 있고요. 다만 가치주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약 7%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까 파이퍼 샌들러처럼 그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를 찾은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30% 더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